예, 2023년 지금 1월 4일 지금 오전 8시, 7시 40분 경이고요. 제가 지금 자다가 일어났는데요. 어떻게 일어나게 됐냐면은 수포제가 남아 도는지 대량을 들이붓고 있습니다. 예, 그것도 이제 뭐 물론 여기저기 뿌리지만 몇 군데 이렇게 아랫배, 그리고 성기, 그리고 등짝, 팔뚝 이렇게 몇 군데를 집중적으로 이제 뿌려가지고 그래서 옛날에 뿌릴 때보다 최소한 3배 이 정도 다량을 아주 많은 양을 들이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다가 너무 가려워서 이제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긁고, 그리고 또 누워서 있으면은 또다시 그 같은 부위에다가 계속해서 이제 뿌립니다. 그러면은 자다가 일어나서 또 긁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잠을 못 자게 만드는 그러한, 며칠 전에도 이제 그런 영상을 찍은 것 같은데 그런 짓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눈에다가도 또, 눈을 안 그래도 제가 지금 씻고 왔는데 눈에다가 또 이제 수포제를 뿌리고, 뭐 가려운 건 스포제고, 뭐 따끔거리는 거는 뭐 다른 화학무기인지, 뭐 화학무기의 그 정확한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엽기적인 짓들을 가려워서 잠을 못 자게 하는, 잠을 깨게 하는, 그리고 그것도 이제 심하게 가렵게 하기 위해서 같은 부위에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쏘는 이런 짓들을 하고 있고, 역시 신나치즘에 의한 나치로서 일본 그 과거에 731 부대가 만든 이런 그 화학무기, 이런 그 엽기적인 그 잔인한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들이 조만간에 체포 처형 그리고 처벌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주 경기들을 일으키고, 본인들이 이제 그동안 한 짓, 이 화학무기 테러, 화학약품 테러, 유독가스 테러를 통해서 사람들을 자살시키고, 그리고 죽이고, 그리고 목돈을 받고, 외제차도 받고, 그리고 암살하고 서서히 죽이는 이런 독극물 테러, 화학무기 테러를 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른다, 대가를 치를 것이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이 보건복지부 하, 이 질병관리청 하, 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이 살인 알바들, 자살방지요원, 게이트키퍼 요원, 자살예방요원 이름을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이런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얘네가 천장 위에 최소한 5명에서 6명 정도가 이제 기어 올라갑니다. 옥상을 통해서, 옥상의 그 환풍구 관을 통해서 기어 올라가서 저희 집 지금 CCTV를 제가 옥상에 여러 개를 설치를 했는데 저희 집 천장 위에 있는 그 CCTV를 보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이게 층과 층의 사이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저 CCTV가 이제 해킹이 됐거나 그런 건데, 얘네가 저희 위층이 이제 위가 옥상인데, 근데 얘네들이 걸을 때 나는 소리가 이제 특이하다는 거죠. 뭐냐면, 만약에 옥상이라면 시멘트 바닥을 밟는 소리가 나야 될 텐데 그것이 아니고 나무판을 밟는 것 같은 이런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층과 층의 사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얘네들이 한 저녁 9시 되면 원래 굉장히 많이, 그 시간대에 대여섯 명이 애들이 일단 먼저 들어가는데요. 그 위치를 제가, 위가 옥상이다 보니까 소리가 이제 다 들립니다. 기계를 끌고 들어가죠. 기계를 질질질질, 무거운 것 같아요. 질질 끌고 낄낄거리면서 대여섯 명이
환풍구간 그쪽으로 낑낑거리면서 이제 들어가는 소리를 많이 들었고, 그래서 그 위치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환풍구간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옥상에서 4시간 동안 대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기집애들이 이 아래층 19층 3호에 기집애가 있습니다. 중학생이었었는데 그때는 그 정도였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더 나이를 먹었겠죠. 시간이 지났으니까. 지금은 이제 고등학생이 됐거나 아니면은 뭐 그거보다 나이를 먹었겠지만, 처음 시작할 때, 그리고 지네 반 애들이, 주변에 여기 신도 중학교 있습니다. 거기에 기집애와 남자애들, 얘네들이 이제 번갈아 가면서 돌아가면서 맨 처음에 초저녁에 애들이 대여섯 명 정도가 일단 기어 들어가서 제 방 천장 위하고 동생 방의 천장 위로 이제 기어 들어가고, 그리고 낮 시간에는 사람이 좀 줄어듭니다. 한 2명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느낌상 배치되는 인원이 이제 이 자살방지원 그 애들이 이제 그 정도 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옥상에 올라갔을 때 그 옥상에 지붕 있잖아요. 삼각형으로 된 그 지붕 형태의 그 소관이 불도 안 들어오고, 그래서 제가 창고라고 이제 부르는데, 사실은 이제 그게 보온 단열 이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불도 안 들어오고 굉장히 어두컴컴한데, 그 소관도 이 환풍구관이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제가 밤이고 낮이고 얘네들이 이런 지랄을 할 때 원래 처음에 이 화학무기 쏘고 뭐 이럴 때 이제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 창고 소관으로 많이 후레쉬를 켜고 올라가면 제가 찾지 못하니까 재미가 없는지, 그 삼각형의 그 지붕 소관에 제가 창고라고 부르는 거기에도 환풍구간이 이렇게 가로질러서 지나가는데요. 그 환풍구간 자체가 굉장히 넓습니다. 크기가 정사각형 정육면체로 이렇게 가로질러서 지나가는데, 그 속에서 환풍구간 속에서 기집애들이 이렇게 인기척 막 숨소리하고 킥킥거리는 것, 그런 소리 들리고, 그리고 제가 못 찾으니까 답답했는지 똑똑 똑똑똑 이 환풍구관을 치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나오라고, 나오면은 내가 조금 봐준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한 4시간 정도 서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움직이지를 못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움직이면은 제가 촬영을 하고 있었으니까 걔가 환풍구간 속에서 움직이거나 기어가는 거 이런 소리가 다 촬영이 되겠죠.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고 거기서 4시간 동안 숨죽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촬영을 계속 했는데 나중에 배터리가 이제 없어서 그냥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얘네들이 환풍구간을 통해서 움직인다, 이동한다, 이제 이거를 알게 됐고요. 그리고 그 옥상에서 이제 저희 집으로 내려오면 이제 계단을 내려와야 되는데, 그때도 지네끼리 낄낄거리고 킥킥거리는 소리가 벽 속에서 납니다. 왜냐하면 환풍구관이 벽 속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보면은 참 희한한 일이죠. 근데 환풍구관 자체가 벽 속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벽 속에서 걔네들의 인기척이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수사하면 다 나오는 것이고, 이게 옛날에 이제 박재광 씨 얘기대로 이 범인들이 인구의 절반인데, 이 가해자들, 이 자살방지원, 게이트키퍼 요원들 다 알죠. 가해자들은 다 아는데 피해자들만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 가해자들은 가해 수법, 어디를 통해서 들어가고 뭐 모든 걸 알고 있죠. 지가 범인이니까 지네들이. 그러나 피해자들은 모르죠. 어떻게 얘네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지. 피해자들만 의심을 못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고, 가해자들은 모든 걸 다 알고 있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가해자니까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환풍구 관을 통해서 벽 속으로 이동을 하고 뭐 이거를 다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얘네가 요즘에 쓰는 수법은 수포제를 다량을 들이붓고, 그것도 몇 군데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일어나서 계속 거기를 또 긁고, 일어나서 또 긁고 해서 이제 결국은 잠을 못 자게, 잠을 깨게 이렇게 만드는 이러한 수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유독가스 뿌리는 걸 계속하고 있고요. 그 페브리즈 냄새, 그 다우니 냄새, 그 달콤한 냄새가 나는 화학 무기를 계속 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식탁에 앉아가지고 이제 노트북을 하거나 핸드폰을 보거나 거의 이제 그런 식인데, 그 위에다가도 이제 굉장히 많이 뿌리기 때문에 지금도 제가 이 큰 창문은 열지 않았지만 이 다용도실에 있는 창문을 열어놓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도 뭐 영하 뭐 10몇 도 되는 굉장히 날씨가 다른 데보다 갑자기 추워진 그런 날씨인데, 지금 현재도 제가 다용도실의 창문은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왜냐면은 지금 아까 제가 커피를 끓이려고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주변에다가, 제 주변에다가 이제 그 냄새를, 그 유독가스를 굉장히 많이 뿌려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다용도실 창문을 열어놓은 상태이고요. 그리고 여태까지 지금 테러 때문에 굉장히 몸도 힘들고 여러 가지로 몸이 뭐 아픈 데도 많고 뭐 이러셨을 텐데, 저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몸이 뭐 만신창이죠. 신체적인 피해는 이로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얘네들 이 자살방지원 게이트키퍼 요원들이 이 민사상의 어마어마한 이 청구를 받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민사상에 이러한 사람의 신체를 망가뜨리고, 물론 굉장히 더 많은 사람이 죽었죠. 이미 죽은 사람들,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신체적인 피해, 각자 거의 뭐 만신창이 수준인데, 남의 몸을 망가뜨려서 뭐 암에 걸리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시력이 절반으로 떨어져서 굉장히 불편하고 사는데 기분이 안 좋죠. 정확하게 보여야 되는데 흐릿하게 보인다든지, 피해는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밀리터리에 의해서 체포 처형, 처벌, 그리고 전재산 몰수, 화학무기 테러범으로서, 그리고 불법 이익 환수에 의해서 여태까지 받은 것들 다 토해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거 외에 플러스 이 민사상의 책임을 져야 됩니다. 신체를 망가뜨린 것 플러스, 그리고 남의 집에 무단 침입, 그리고 플러스 침입해서 물건을 훔쳐가고 돈을 훔쳐가고, 저도 돈을 굉장히 많이 훔쳐갔습니다. 제가 현금을 사용하고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뭐 이랬었기 때문에 뭐 그것도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그리고 플러스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도 뭐 제가 반신욕 할 때 사용하는 붕사 같은 거, 그 일일이 매번 약국 가서 이제 사야 되니까 인터넷으로 제가 대량으로 주문을 해놨더니 그것도 훔쳐가고, 그리고 노트북도 모서리를 망치로 깨놓고 망가뜨려 놓고 가고, 제가 이제 노트북으로 이거 영상 촬영한 거 나중에 이제 편집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못하게 하려고 노트북을 또 망가뜨려 놓고 뭐 여러 가지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을 또 망가뜨렸죠. 그러니까 다른 피해자분들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층과 층의 사이에 기어 들어가서 천장 위에서 드릴로 뚫고, 드릴 소리 많이 피해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올리시는데 드릴로 뚫고, 그리고
정으로 쪼고, 정이라는 거 있죠. 그거 망치를 들어서 정으로 쪄서 벽을 깨트리는 거죠. 그래서 이 최대한 벽을 얇게, 그리고 뭔가 사포인지 뭔지를 또 벽을 쓱쓱쓱쓱 이렇게 이제 긁어서 최대한 얇게 해서, 얘네가 화학 무기를 쏘고 레이저 포인터 쏘고 버닝 레이저 쏘고 뭐 이랬을 때 가장 데미지를 많이 줄 수 있게, 그래서 사람을 죽여야지만 얘네들이 2천만 원 이상의 돈을 받고 외제차를 받기 때문에, 돈을 받기 위해서 사람을 죽여야 되니까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공사는 관리사무소 전부 다 자살방지원들입니다. 그쪽에서 해주는 것 같고요. 저는 지금 CCTV가 있기 때문에 옥상 입구로 누가 왔다 갔다 하는지 알 수 있는데, 항상 데미지가 더 커질 때 보면은 그 전날, 전전날 관리사무소에서 옥상에 올라갔다 오고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도 전형적인 자방들, 자살방지원들이 하는 행동,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다 알려진 사실이고요. 박재광 씨한테도 들었고, 그래서 그동안 이 피해 사실이 너무나 많이 있을 텐데, 이번 1사분기, 지금 23년 1사분기 1, 2, 3월 그 안에는 모든 정리가 다 될 거라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자살방지원, 게이트키퍼 요원 모두 다 체포 처형 처벌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위에 상위의 공무원들, 정부, 당정청, 당이니까 국회의원들이겠죠. 그리고 정부, 뭐 행안부나 그리고 보건복지부, 이런 부서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정신건강복지센터, 이 정부의 부처, 그리고 청와대, 그리고 이 맨 처음에 이것을 시작하게 된 여기에 이 화학무기 테러, WHO 하달 대량 학살 프로젝트, 여기에 사인을 한 이 문재인과 이낙연이 이제 국무총리였고, 그 다음에 행안부 장관이 지금 김부겸이죠. 이 사람들이 이제 주축이 됐겠죠. 이들이 이제 사인을 했고, 그리고 국정원에서 경찰들한테 이 화학무기 테러에 가담해라, 이런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국정원에서 이 경찰들에게 이 화학무기 테러에 가담하도록 시켰기 때문에, 경찰들도 모두 다 경찰들 중에서 이제 긴급대응팀이라고 자살방지원들을 만들었는데, 그들뿐 아니고 대부분의 경찰이 자살방지원과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직접 저도 이제 경찰차한테 많이 쏘였고, 레이저 포인터 차 안에서 이제 저도 차에 있을 때 맞은편에서 이제 쏘인 적이 뭐 한두 번이 아니고, 전기 충격기 뭐 이것도 바닥에서 대고 그런 것도 당해봤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길거리에서 자방들이 먼저 시비를 걸어와서 전화를 먼저 겁니다. 전화를 피해자가 먼저 걸면은 그쪽 매뉴얼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데, 자방들이 먼저 뭐 욕을 하고 시비를 걸어오면서 몰카 촬영을 하고 이러면서, 지네가 먼저 전화를 걸어서 이제 경찰을 부르면 얘네 매뉴얼대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경찰이 와서 그래서 이제 좀 심할 경우에 행정 입원을 시키는, 그리고 병원으로부터 돈을 받고 경찰이, 그리고 병원에 행정 입원, 강제 입원을 시키고, 그 사람의 이제 F 코드를 이제 많이 올리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더 테러를 심하게 당하게 되고, 그 자리에서 불렀던 그 자살방지원은 이제 실적이 올라가고, 그리고 그 경찰은 커미션을 받는 거죠. 돈을 받고, 이러한 시스템으로 이제 돌아가서 이 범죄 자체가 어마어마합니다. 나라가 완전 썩어 돌아가고 이제 미쳐 돌아가는 거죠. 정상이 아닌데, 이제 이것이 이제 정리가 되는
이러한 타이밍이 이제 오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시면은 이 애들부터 노인까지 이 모두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자살방지 요원들, 게이트키퍼 요원들과 이 정신건강복지센터, 그리고 질병관리청, 그리고 보건복지부, 그리고 그 위에 상위의 공무원들 모두 다 체포, 처형, 처벌이 있을 것이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되고요. 질병관리청도 너무나 어이가 없는 것이 이 F코드 대상자들을 자기네 맘대로 코로나 무증상 감염자로 등록을 또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무증상 감염자로 등록을 해서 저희가 일을 할 때 저도 제가 이제 고속터미널처럼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이제 일을 했는데 그때 테러를 굉장히 심하게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철 타고 이동할 때도 지하철에서도 무슨 뭐 살인가스의 염소 테러인데 거의 엽기적으로 많은 양을 당해서 제가 종합병원에 기도 뭐 이런 데를 다쳐가지고 종합병원에 이제 검사하러 간 적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염소를 너무 다량을 당하면은 약간 기도가 타는 것 같은 몸의 신체가 이렇게 타는 듯한 느낌이 들고요. 불덩이 같은 게 올라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기도인지 식도인지 그 부위하고 공기를 흡입했으니까 이제 기도겠죠. 그래서 그 불덩이 타는 느낌이 점점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기도에서 목에서 얼굴로. 그래서 이제 제가 병원에서 해독을 할 수 없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해독하려면 어떠한 약품인지 어떠한 화학무기인지 그 정확한 이름을 알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피해자고 이 정확한 이름을 알 수 없으니 해독하는 것도 어려운 거죠. 그 해독 주사를 맞는 것도 어떠한 무기, 어떠한 화학무기에 당했는지 이름을 알아야지 이제 해독을 하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일도 있었고 그래서 어쨌든 이번 1, 4분기 1, 2, 3월 안에는 뭐 정확한 시점은 모르겠습니다. 이들이 모두 이들이 여태까지 한 짓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